이거 하나 제대로 확인 안 해서 인테리어 업체 잘못 선정하고 큰 피해 보신 분들 너무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요새 주변을 보니까 인테리어 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집을 새로 이사 가실 때도 하기도 하고 신축으로 가시는 분들도 인테리어 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을 인테리어 하실 때든 사무실을 인테리어 하실 때든 업체를 도대체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용 처리를 할 때나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제가 이 영상 하나로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무사이시니까 이런 인테리어 질문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집이나 아니면 뭐 상가 인테리어 할 때 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요새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자체적인 브랜딩을 위해서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디자인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실 때 가장 먼저 유튜브 같은 브랜드 레퍼런스를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들리실 수 있지만 주거용 인테리어를 조금 더 전문으로 하는 업체와 상업용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그래도 좀 구분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브랜드에 대한 색채 또는 실력 이런 것들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인테리어를 다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어떤 인테리어를 할 건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할 때도 조금 기준이 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설 면허를 보유한 업체랑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 이유가 있을까요? 전문 건설업 면허 같은 경우에는 실질 자본금이라고 해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종합건설업은 3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실질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건설업 면허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큰 돈이 들어가는 공사다 보니, 공사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의 실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면허 보유 여부는 우리가 확인하고 공사를 맡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 건설업 면허 같은 경우에는 실내 건축 공사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의 실질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최초 설립을 할 때 1억 5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잔액을 한 3주 정도 보유를 하고 기업 진단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이 내역과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2명 이상의 건축 기사와 같은 이런 요건을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그 해당 관할 지자체에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게 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내에 그 면허가 승인이 되고 면허를 보유할 수 있게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뭐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치거나 뭐 이러지는 않겠네요. 아무래도 사기를 칠 확률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면허가 없는 업체는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못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게 맞을까요? 우선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법령에는 경미한 공사라고 해서 건설업 면허 없이도 실내 건축공사, 전문 건설업이 하는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면허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종합건설업의 공사는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1,5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굉장히 이제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 대부분의 공사가 그 단위는 넘어가기 때문에 작은 도배나 일부 수선이 아니면은 대부분 금액은 넘어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이거는 주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고객분들께 해당이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인테리어를 맡길 회사가 전문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면허증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홍보 수단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에 면허증을 다 걸어놓고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없다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시면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코스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업체명을 다 검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대로 면허 보유도 확인했고 전문 어떤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혹시 계약서 쓸 때 중요할 게 있을까요? 계약서는 표준 도급 계약서라고 해서 업체에서 쓰는 다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인테리어, 뭐 사무실도 될 수가 있고, 뭐 새로 창업할 때 이런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을 때는 계약서뿐만이 아니고 돈을 지급했을 때 이 부가세까지 같이 주고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일정이 계약서에 확실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잔금 시점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 이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가 일치해야 사무실 인테리어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때 문제가 없거든요. 이 계약서 작성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나 부가세 별도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이고 그런 조건을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표님, 인테리어 업체에서 현금으로 주시면 부가세 10%를 깎아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업체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뭐 깎고 그냥 부가세 없이 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근데 오히려 요새는 그 반대로 업체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시려고 하는데 고객분들이 오히려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부가세 없이 현금으로 거래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 서로 이런 현금에 대한 노출 없이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은 현금인데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시면은 그게 다 기록이 남잖아요. 그럼 이 업체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고, 탈세 제보 같은 이런 제보를 통해서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런 내역을 확인했을 때 이런 미신고된 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 무려 7에서 80% 정도 되는 가산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리스크를 알고 웬만하면은 그런 거 없이 제대로 이제 부가세도 주시고 공사 금액에 대해서 세금 신고는 제대로 하시는 걸로 하는 걸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새 진짜 상담 많이 오는 게 뭐가 있냐면, 집 인테리어를 하면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사무실 인테리어로 이 세금 계산서를 나눠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집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을 사업자로 그냥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세무조사 같은 거 나오면은 동일한 시기에 사업자와 개인으로 발급받은 현금 영수증이 다 조회가 되거든요. 너무 티가 난다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할 필요가 없이 웬만하면은 12억이 넘잖아요. 그럼 12억이 넘으면 우리가 양도세 신고할 때 이 인테리어 공사한 것도 다 비용 처리가 되고 우리가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스크 있게 하시는 것보다는 적법하게 주거용 인테리어 하시면은 그냥 개인 소득공제용으로 잘 증빙을 받으셔서 양도세 신고할 때 절세를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는 게 사실은 1,2천, 1,200도 아니고 뭐 적게는 1억부터 많게는 10억까지 큰 돈을 맡기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 맡겨야 될지, 어떤 디자인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 사전에 미팅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관리해드리고 있는 많은 인테리어 업체분들이 이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하시는 걸 보면 매일매일 현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해서 사진으로 다 찍어서 오늘은 어떤 공사를 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다,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견적서를 보면은 굉장히 착한 견적서, 어떤 항목에 얼마가 들어갔고 인건비가 나갔을 때는 몇 명이 투입이 됐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견적서를 다 제공을 해주시면서 공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싼 업체만 선정하지 마시고, 실제 내가 할 공사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문제없이 마감까지 잘 해주실 업체인지, 그리고 견적은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상세 내역까지 꼭 확인하시고 공사할 업체를 선택하시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한테 연락드리면 좋은 인테리어 업체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테리어 관련돼서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요새 워낙 많이 하시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추가로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진짜 인테리어 업체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를 하실 때 세금 처리나 비용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편히 연락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 세무법인 엑스퍼트의 다른 세무사님들과 함께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조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